거기서 우선 메이저 타로는 그게 유니버설 타로는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거요. 그러니까는 그게 메이저와 마이너 카드가 있어. 메이저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22장이야. 그 메이저 카드를 한번 찾아봐요. 아니 하나하나만 헷갈려. 이거 집어넣어. 나중에 저기다 집어넣어. 저기 가방에. 그러니까 집어넣어. 집어넣고 그거 메이저, 이게 메이저야.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것도 메이저. 이것도 메이저. 여기서 메이저 카드를 한번 찾아봐. 여기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 요것도 메이저. 아닌데. 아니야. 이거는 영어로 써 있어도 이게 메이저. 그것도 메이저. 이것도 메이저. 이것도 메이저. 그건 아니고. 아니요? 아니 이게 아니고. 그것도 메이저. 아니야. 아, 완전히 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메이저. 그런 메이저. 메이저. 그렇지? 그래서 이거 22장인가 한번 가봐요. 이것도 메이저. 이것도 메이저. 됐어? 전부 다? 빨간 건데 메이저 하나 더 장? 마지막 아, 이렇게 해서 이제 22장이야, 그죠? 22장이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주세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할 거니까, 우선 이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 유니버설 타로가 왜 그냥 이 교육을 받아야 되냐면 이거 한 장 있는데 이 의미를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제 이 메이저 카드 22장이 다 달라. 그래서 이것에 가지고 있는 키워드, 의미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해석을 하고 또 이제 그걸 펼쳐놓으면 그게 이제 나오면 판단하고 그걸로 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1번이 뭐냐면은 1번이 여기 보면 광대가 있어. 광대. 1번에 광대. 0번이 있어. 0번이 광대야. 이게 광대야. 근데 0번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왜 0번이냐면은 항상 이제 이게 모든 것들은 돌아온다 이거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이거야. 그래서 항상 이게 돌고 돌기 때문에 1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번부터 시작하는 거야. 0번 이거는 풀이라 그래서 광대라 그래. 이것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 광대의 의미는 좀 순수하다. 사람이 순수하고 아주 천방 때로는 그냥 대나리 붙지 마시고 절벽 끝에 서 있잖아. 순수하면서도 상당히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여기는 개 같다라고 있어. 어떤 그 열정이고 또 순수하다 이거지.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어떤 때는 모험도 즐기고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 이게 그래서 풀이라 그러는 거야. 광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술사야. 마술사는 이건데
마술사 이제 여기에 1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1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마술사는 이 띠가 있잖아요. 이렇게 메비우스 띠라고 그러는데요, 머리 위에. 이걸 뭐냐면 전지전능을 의미해. 전지전능하다. 그리고 이 팔을 거치 이 테이블에 보면은 컵도 있고 지팽이도 있고 어, 펜타클도 있고 범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그러면 이 이걸 뭐냐면은 어, 지팽이는 창조, 지팽이는 창조. 그다음에 컵은 계획, 컵은 계획. 또 원주는 요거는 물질, 물질이고 요 범은 어떤 결단이란 말이지.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걸 다 효용하게 다 쓸고 있게 쓴다 이거지. 어? 원주, 물질, 펜타클이라 그래. 펜타클. 원주는 지팽이, 그죠? 원주는 지팽이라 그래. 지팽이. 그래서 이 카드는 굉장히 전지전능하고 그렇다 이거지. 검, 결단, 결단. 검이 나온 거는 결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카드가 많아. 어? 선생님 빨간색도 돼 있네. 원래 빨간색이야? 빨간색 건 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뭐지? 어? 독신여, 여교황, 여교황이다 이거지. 여교황이다 이거지. 여교황은 뭐냐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이제 여교황이야. 그죠? 여교황. 여왕을 왕보다 앞에 놨어. 원래 외국에서는 레이디 퍼스트라 해가지고 여자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3번이다 이거지. 2번 세 번째 여교황이 그러면 여교황을 뭐냐면 이게 여기 이게 여교황이야. 이게 여교황이야, 그죠? 자, 이 여교황은 이 교황은 뭐냐면은 여자의 교황인데 이게 흑과 백이 있잖아, 그죠? 흑과 백이 있다 이거. 그것은 지위가 분명하다 이거야. 흑과 백이 분명하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정운을 보는데 이게 나왔다 이거야. 상당히 머리도 좋고 총명하고 그 속글도 있잖아, 그죠? 상당히 예리한데도 흑과 백이 많다. 애정운에서는 너무 상대의 잘잘못을 가리다 보면 그것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그죠? 어느 정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야 풀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정말 사업적인 면에서는 흑과 백을 딱 나누는 것이 좋지만은 이런 그 애정운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다 이거지. 너무 상대의 단점을 파고든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면이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3번은 여왕이지, 그죠? 엠페로. 이거 여왕인데 이거는 봐봐 앉은 것도 벌써 편안하게 앉았잖아, 그죠? 편안하게 앉아 있고 이거는 또 다산을 의미해. 많은 것들을 의미를 하고 다산을 의미하고 요 뭘 가지고 있는 뭘 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야? 마이크라 그러는데 이거 핸드폰으로도 우리가 연결을 해. 요새 뭐 핸드폰은 사람들 하나 들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상대방과 교화,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진다 이거야. 통화도 제대로 할 줄 알고.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굉장히 편안하고 애정운에서 이런 카드가 나오면 상대를 배려하기도 하고 소통도 잘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카드로 본다 이거죠. 편안하게 자신이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남도 편안하게 해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4번은 황제, 그죠? 4번이 황제, 이거 황제야. 자, 이거는 황제인데 이런 이 사람은 벌써 앉아 있는 것도 반듯하게 앉아 있고, 그래서 이런 카드는 사업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을지 몰라도 좀 너무
자신의 그 이기적인 면도 있고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그런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배정운에서 만약에 이런 것이 나오면 상대가 너무 좀 지배적이고 복종을 강요하고 이러한 걸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뭐 사업이나 이런 그런 면에서 나타났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카드지만 애정운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고집이라든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뭐 파토가 난다는 얘기야. 이런 이 카드가 나오면 자신의 의견을 좀 줄여라, 상대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5번째는 법왕이야. 법왕이죠. 법왕이라는 것은 이게 법왕이야. 이게 자, 이거 법왕이잖아, 그죠? 법왕은 어떤 그 지위를 숭상하고 상당히 편안한데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그 옆에 나타나 있는 그 그림이 중요해. 두 사람은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국가백도 없잖아, 그죠? 어느 정도 사람을 포용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 이거죠. 상당히 총명하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사업에서 나와도 애정에서 나와도 좋고 그죠? 이게 다 좋은 거다 있어. 그다음에 연인 러버가 있어. 러버가 있는데 이게 러버. 연인 사랑이다 이거지. 연인 사랑이 이렇게 남았는데, 자 이것의 의미는 여기에 산이 이렇게 있잖아, 그죠? 산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장애를 의미를 해. 장애, 산이라는 것은 넘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두 사람은 옷을 벗고 있잖아, 그죠? 이미 어떤 연인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태양도 쫙 비치고 천사가 호의를 하는 거지만 그 이 중에서는 산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미 둘의 관계는 상당히 깊어졌지만은 장애적인 문제 이런 것들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전차역마가 있어. 전차역마. 자, 이게 7번인데 전차역마. 이 사람이 전차를 타고 있잖아, 그죠? 전차를 타고 있고 국가백이 앉아 있어 마찬가지.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국가백을 딱 나누면서 또 자기가 전차기 때문에 앞으로 밀고 나가는 추진력은 강하다 이거예요. 추진력은 그러나 때로는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는 거죠. 돌아다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앞으로만 나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돼. 너무 또 국가력을 따지고. 그래서 이게 전차는 너무 돌파력이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한데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힘과 인내라는 것이 있어. 힘과 인내 사자를 다스리는 건데 이게 이제 스트렝스라고 여자가 메비우스, 그죠? 지혜가 빛이 떠 있잖아요. 상당히 지혜롭고 가지고 센 사자를 다스리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려면 굉장한 어떤 인내라든지 포용력이라든지 이거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애정운이라든지 이 사업운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당히 인내를 필요한 거고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카드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은둔자라는 거 있어요. 은둔자가 결과 그쵸, 그렇지.
문제를 가지고 사자를 다룰 수 있지 않으니까 사자를 레패드로 만들었으니까 무소부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은둔자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은둔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두운 밤중에 등불 하나 켜고 등불이 있기 때문에 좀 지혜라든지 총명함은 있다 이거예요. 등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고 지팡이 하나 짚고 있고 마치 그 어디 세상을 버리고 숨어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헤르미트라고 그러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은둔하려는 성향이 좀 깊다 이거. 도피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은둔자. 만약에 이런 면이 나오면 대정이라든지 사업원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어떤 그런 속세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뒤로 올라앉아서 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은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있어. 운명의 수레바퀴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운명의 바퀴 이거야. 이게 의인데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 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럼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다 있어요. 여기 말도 있고 여우도 있고 다 돌아간다 이거.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금 현재 상당히 좋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면 좀 있으면 어떤 불행이라든지 겨울이 다가올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힘들으면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새로운 무언가 고비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해서 들뜨지 말고 또 지금 불행하다고 해서 너무 축 처지지 말고 수레바퀴라면 돌아가자는 거고.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계속 순환하잖아. 그러한 것을 가지고 기다림의 미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이 정의, 저스티스, 정의가 있다. 정의죠. 여기 있잖아. 이거 정의. 상당히 이 사람도 역시 그 자세를 완고하게 앉아 있고 저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울을 가지고 어떤 질서, 자신의 어떤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요 발이 하나가 나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그 왜 발이 나왔냐면 이 발도 자신에게도 과오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있고 칼도 들고 한 손에는 칼도 들어있고 그리고 상대방한테는 모든 것들을 다 엄하게 다스린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오가 있음도 돌아봐야 된다 이거지. 저스티스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련의 시기 거꾸로 매달린 거지. 시련의 시기. 이게 이제 시련의 시기인데 거꾸로 매달렸잖아, 그죠? 매달린 상태, 누구라도 다 고비의 순간들은 오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머리에 이게 빛이 나고 있어, 그죠? 이거는 뭐냐면 이런 힘든 고비가 돼도 또 좋은 기회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타로 카드는 그 다음 장이 중요해. 지금 이 카드가 나왔고 만약에 또 이런 스트렝 카드가 나왔다 이거야. 이 카드가 나온 다음에 이 카드가 나왔다 이거야.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은 힘이 들어도 어떤 인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휘를 해서 힘센 사자를 내 편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는 아주 무소부위의 힘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의미야. 그런데 이게 안 나오고 어떤 카드가 나왔냐면 이런 카드가 나와버렸어. 이거는
세상을 접어버리고 은둔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힘이 들지만은 이 카드는 자신의 어떤 그 단점, 고난의 세월이 사회적으로는 빛을 묻고 세속으로 떠나버리는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두 개를 같이 봐야 돼. 두 개를 같이 보면서 판단을 내리지 이거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또 이게 이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야.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앞으로만 추진하려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헛가백을 너무 분명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실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두 개를 섞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나온 다음에 또 러브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힘든 고난의 생활을 만났지만 그리고 마음을 열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연인을 만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뒤집어졌어, 이렇게. 러브가 먼저 나오고 이 물구나무가 뒤에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연인을 만나고 사랑을 하면서 자기의 그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지만은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고 물구나무가 나왔다면 그 시기는 평탄한 것이 아니라 좀 어떤 마음적으로 상당히 힘든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시련의 시기. 그 다음에 저승사자죠. 저승사자네. 이 저승사자네. 저승사자. 그죠? 저승사자가 있는데 진짜 사람들이 널브러져서 죽어 있고 말 타고 있고 이게 데스라고 해요. 죽음을 의미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카드잖아요, 그죠? 굉장히 안 좋은 카드인데 만약에 이 카드를 지나서 이런 카드가 나왔어. 어떤 카드가 나왔냐면 중국의 아까처럼 여기서 좋은 카드라 그러면 뭐 이런 카드, 그죠? 이런 카드가 탁 나왔다든지 뒤에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마치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지으면 허물고 지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 위에다 지을 수는 없어. 허문 것이 됐어요. 그래서 허물어서 그래도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데스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이런 데스가 나온 다음에 이런 카드 나오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거는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창조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좋잖아, 그죠? 이런 것들도 마법사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반전이 되는 거야, 그죠? 이 데스를 통해서 우리가 반전을 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어떤 카드가 나왔냐면 이런 카드가 나와서 숨어든다든지 세속을 버리고 숨어든다든지 또 이런 카드가 물구나무로 서서 앞으로 어떤 힘든 기회가 또다시 나타난다든지 이거는 이것에 두 개가 합쳐지면 굉장히 힘든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카드는 메이저 카드는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워야 돼. 그래야 그걸 가지고 어떤 카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게 절제 카드가 있어요. 절제 카드는 뭐냐면 이게 절제 카드야. 자신의 감정을 절제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절제를 한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 있는 물을 여기로 따르고 있잖아, 그죠? 이건 뭐냐면 간을 본다는 얘기야. 이쪽이 좋은지 저쪽이 좋은지를 간을 보고 있다. 발도 한쪽은 담그고 있고 한쪽은 빼고 있잖아, 그죠? 항상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항상 간을 애정원에서도 이쪽 저쪽으로 간을 보고 있다든지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간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간을 보고 있는데 이런 뭐 데스 카드가 나오면 간 보는 간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렇게 이런 이 데스 카드가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는데 그 다음 카드가 데스 카드가 나왔어. 이럴 때는 간을 보라고 이쪽 저쪽을 견주어서 간을 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니면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잖아, 그죠? 그냥 자신의 마음을 가감 없이 드러내놔야 돼요. 이런 카드가 나오면. 또 이런 카드가 또 있어.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런 카드도 있어. 두 개가 겹쳤잖아. 이것도 발은 한 발에다 물 속에 집어넣고 있고 물을 따르고 별이 있지만 이 사람도 간을 보는 거야. 이런 거. 간이 두 개가 겹치면 간 보는 걸 계속해야 돼. 멈춰야 돼. 두 개가 이렇게 나왔다. 그치? 간을 너무 보면 상대방이 싫어해. 어차피 뭐 팔자가 그런데 너무 이렇게 뭐 자기만의 욕만 간을 본다는 건 자기만의 욕심, 이기심 아니야, 그죠? 그런 쪽이 너무 발달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두 개가 하나가 나왔을 때는 뒷까지가 이게 두 개가 나왔다면 너무 간 보지 말아라.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한테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 서로 그러한 이해와 관용으로 살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개가 겹치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악마 카드가 나왔네. 악마가 나왔네. 그죠? 악마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랑의 쇠사슬로 묶인 거야. 그죠? 악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이런 상대방한테 집착을 한다든지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면 그 자신도 서로 간에 불행이잖아요. 그죠? 상대방한테 집착하고 상대방 꼼짝 못하게 만들면 이 악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 현재의 상황을 좀 상당히 많이 돌이켜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악마가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 그죠? 악마가 나왔는데 이런 카드가 나왔다. 악마가 나왔는데 힘센 그런 카드가 나왔다. 이런 카드가 나왔다. 자, 그럼 물론 집착은 굉장히 하지만 어느 한쪽에서 좀 많이 지혜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그 상황을 힘든 상황을 좀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탑, 탑, 뭐지? 이 파산의 카드야. 탑이. 파산 떨어진다 이거지. 만약에 이런 카드가 데스 카드랑 같이 겹쳐서 나왔다. 이건 완전히 그냥 희망이 없는 카드. 굉장히 힘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오로지 현재 이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돼. 이런 게 오고 이런 게 왔다. 이 마찬가지지, 그죠? 두 개가 겹쳐서 나온다라는 게 희망이 없지, 떨어졌잖아. 파산을 됐잖아. 파산을 됐는데 그 다음 카드까지 죽음 카드가 왔다. 그럼 아주 힘든다. 이건 그렇지 않고 파산이 됐는데 이런 카드가 나왔어. 이건 뭐냐면은 그래도 마치 새로운 집을 주면 허물고 새로운 집을 줬듯이 그래도 다시 전지전능하게 그걸 받아서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카드는 이 타로 카드는 한 장만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뒷장이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 타워 탑 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별 카드가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별 카드가 있어. 스타라는 것이 별이다. 아니야.
이게 별이야. 그죠? 별 카드인데 스타인데 이 사람은 간을 보다가 보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지 못하니까 상대의 자꾸 이렇게 간을 보다 보면 상대의 좋은 점을 판단하지 못하는 무술을 범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면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굉장히 문제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자꾸만 보려고 애를 써라 이거지. 자꾸 자기 욕심에 의해서 간만 보다 보면 정작 좋은 별을 놓친다 이거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달이야. 달카드. 긍정적인 카드인데도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썩 나쁜 카드도 아니고 좋은 카드도 아니잖아. 그러나 이제 사람이 한쪽은 이쪽으로 따르고 한쪽은 이쪽으로 따르고 한 발은 뒤넣고 한 발은 빼놓고 이제 어떤 이 형세 자체가 조금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다음가 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 별은 달 카드야. 달이 있잖아. 문 카드라는데 우리 사람이 달을 볼 때 왜 어떤 때 달을 보냐면 마음이 답답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럴 때 달을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그럴까 이런 세상 이런 생각이 날 때 달을 보는 거야. 사주에서도 고란쌀이라고 그러잖아.